150만 부 이상 판매된 국어기술 시리즈 및 이런저런 다른 책들의 저자 이혜황입니다. 이 영상은 저에게 책 쓰기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 계셔서 마련됐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는 이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데 되게 진지하게 이제 책 쓰기 시작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굳이 서울에서 전국 각지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긴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비효율적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영상으로 남겨두면 누구나 보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남깁니다. 사실 이 영상이나 이런 컨설팅을 유료로 진행을 많이 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제일 처음에 책을 낼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은 좀 이런 고생을 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이제 쓰게 된 거는 제가 원래 수능을 4등급 받았었어요.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는데 4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100분이 굉장히 따졌을 때 1% 안에 든 성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수능을 쳐야 되는데 집에 그때 좀 어려워가지고 돈을 벌었어야 돼서 그때 이런저런 알바도 하긴 했지만 그때 과외를 좀 열심히 했었어요. 당시에 수능 시험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재수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성적표를 들고 다니면서 과외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실 재수할 때는 제가 공부법 제가 개발해서 제가 한 거지만 삼수할 때는 남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도 성적이 오를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유일한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내가 성적이 잘 오른, 과연 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았는데 삼수를 끝날 때 보니까 저도 당연히 100점을 맞았지만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100점 맞은 학생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괜찮겠구나, 이게 남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방법이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었고, 그래서 그동안 제 과외를 수도 없이 하면서 했던 것들을 쫙 이렇게 원고를 썼어요. 원고를 써갖고 그때 국어기술 1권 분량이 완성이 됐었어요. 국어기술 1권 분량 정도 다 써갖고 몇 출판사에 제가 수능 출판사 관련해서 막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과외를 해왔고 성적이 이 정도 잘 나왔고 내가 해보니까 학생들한테도 적용이 된다, 한번 책을 내달라,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어땠겠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당시에 답장이 안 와요. 그죠? 제가 나중에 이제 책 출판을 유명해지고 나서 여러 출판사들 갈 일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제가 메일 보냈던 출판사에 가면 담당자분들 꼭 이렇게 제가 가서 따지곤 해요. 왜 그때 내 메일에 답장을 안 했냐. 근데 하여튼 그 중에 이제 유일하게 한 곳이 메일이 왔어요. 답장이 와서 미팅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경기도에 어디가에 살았는데 거의 이제 편도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제 왕복을 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출판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책이 좀 특이하긴 한데 당시에는 진짜 특이했어요. 지금은 이제 유사 아류 책들이 많지만 당시엔 너무나도 특이하고 이상해서 이 책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당시만 해도 학교에 이제 보충용 교재, 보충 수업용 교재로 들어가는 게 거의 판매가 되고 자연적으로 판매되는 그런 책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 책은 거의 강의가 불가능한 책이거든요. 독학용으로 만들어진 책이라서. 그럼 이런 게 팔리겠냐 싶어서 거절을 당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대학교 1학년에 굉장히 순수하고 어리고 그런 나이에 처음에는 되게 슬프고 세상의 장벽이란 게 이런 거구나 느꼈는데 며칠 지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씨, 책이 내용이 좋으면 팔려야지. 판매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게 안 출간된다면 너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래갖고 제가 출판사를 세우기로 했어요. 출판사 세우는 게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그냥 구청에 가셔서 출판사 등록하러 왔다 그러면 신분증이랑 내고 출판사 이름이랑 몇 개 적고 내면 나중에 출판사 등록증을 줘요. 그거 갖고 또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이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줘가지고 누구나 출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원고를 출판사한테 이제 몇 개 보냈던 원고를 제가 쫙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써서 한 권씩 팔아요. 그때 지금은 국어기술 1 이제 그때 원고가 국어기술 1, 2로 나왔는데 그때는 3권짜리 좀 긴 책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6개월마다 하나씩 출간을 했는데 생각보다 입소문을 타고요. 엄청 판매가 잘 됐어요.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학교 앞 제본소에 가가지고 몇 권씩 찍었다, 30권씩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매주 거의 300권, 500권씩 찍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되고 난 뒤에는 입소문을 타고 이제 어떤 출판사에서 이제 눈 밝으신 이사님이 보고 출간 제의가 결정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간된 게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뭐 150만 부 이상의 큰 판매량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제가 1인 출판도 해봤고, 제일 처음 출판사랑도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계약을 할 때 다른 출판사, 지금 현재 좋은 책 신사고로 옮겼고,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저런 출판사들이랑 일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제 경험이 책 쓰고자 마음을 먹은 분, 혹은 막연히 책을 쓰고 싶은데 너무나도 그 과정이 거대해 보여서 차마 손도 못 댈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에게 좀 그런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올려나갈 거고, 사실 책 쓰기에 관한 내용들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주로 자기계발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말하지 않는 진짜 판매를 위해서, 혹은 이제 실용서 혹은 수험서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진짜 한번 낱낱이, 너무 중요한 거는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많은 걸 공개하면서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나서 더 많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